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할 법안을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앞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은 여당의 폭거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밤사이 국회의원과 충돌 과정에서 쇠망치와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채널A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갈색 머리로 염색한 채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영장 심사 뒤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입 맥주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글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자 정부가 성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맥주 40종에 대한 농약 성분 검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북한이 2년 전 미국 대학생 원비어 석방 조건으로 $200만 요구했고 미국이 이에 합의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몸값은 없었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초 남짓한 시간에 성추행이 가능한지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는 사흘째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간 막장 국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농성장으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자,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의 의안과 앞을 막고 있었는데요. 이제 장소를 바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국회 정개특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실입니다.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국회 7층 의원과 앞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상황이 변동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저녁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계속해서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았었는데 오후 5시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으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더 이상 의안가를 지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자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인편이나 팩스, 이메일 제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경로가 모두 막히면서 2005년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당 어떤지 궁금한데요. 역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국회 정개특위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조금 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녀가면서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도시락이 도착했는데요.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에 있을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제출할 때 오늘 전자결제로 제출한 것을 보면서 관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인민 이름으로 독재하는 북쪽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인민민주주의와 지금 이 상황이 다른 게 무엇이냐고 비난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부터 쓰자고 독려하던 전자결제 시스템이었다면서 전자결제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는 2개의 특별위원회가 열릴지가 관건입니다. 잠시 후 오후 8시에는 사법개혁특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곳이죠. 자, 회의장 앞으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우 기자. 자, 회의가 오늘 예정대로 8시에 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잠시 후 8시 제 뒤로 보이는 국회 220호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회의가 열리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회의장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최이배, 임재훈 의원은 국회 안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두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게 여야 4당의 합의 내용이어서
사개특위가 열리느냐에 따라 정개특위 개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파행 국면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곳이 바른미래당인데 현재 긴급 의총이 열린 거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후 5시부터 열린 의총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을 교체한 데 반발한 의원들의 요구에 소집됐는데요. 정작 김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논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대치적인 지금의 국회 상황을 두고 동물국회라고 말합니다. 몸싸움과 고성이 넘쳐난다는 이유에서죠. 우리가 그동안 없어졌다고 믿고 있었던 해머와 쇠지리 때도 어젯밤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이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어제 저녁 몸으로 벽을 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걸어잠근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해머는 물론 못을 뽑을 때나 쓰는 쇠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안과 문을 따는 데 사용된 쇠지렛대를 전리품인 양 들어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들도 연장을 동원하기는 마찬가지. 의안가로 통하는 유리문을 밧줄과 철사로 묶습니다. 길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살포한 이후 8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한 것을 처벌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사보임 때문에 불법적인 회의가 준비됐으니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몸싸움 중에도 찍고 대치 상황에서도 찍습니다. 급기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검찰 고발을 위한 증거 수집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집한 자료로 나경원, 장제원, 이은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회 의안과를 무단으로 점거해 팩스 접수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빼앗아 파손해 공무서류를 무효화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장의 회의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특위위원을 불법적으로 교체한 만큼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의가 없으니 불법 행위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체증을 통해 고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해찬, 나경원, 심상정 이런 난장판 국회에서 정당의 대표급 정치인들이 맞붙었습니다. 이들은요.
비겁하다, 혼나벌레와 같은 반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개혁 특위가 열리기로 한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앞. 회의를 저지하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참석하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닥뜨렸습니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누가 숨어? 누가 숨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성과법을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성과법은 협상으로 하는 거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가 해드리겠습니까?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모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한테 혼내볼래? 뭘 누가 혼내? 혼내봐! 264! 한번 혼내봐! 민주당 이중대! 물러나! 국회 충돌에서 말의 품격은 사라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 의장은 앞을 가로막았다가 문 의장에게서 얼굴을 붙잡혔는데 임이자 의원은 이런 모욕은 처음이라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얼굴을 잡힌 뒤 병원에 입원했던 이미자 한국당 의원이 이틀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빠른 퇴위를 기원합니다. 빨리 떨치고 일어나오셔서 그대로 맞짱 뜹시다. 임 의원은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예측도 할 수 없었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래서 너무 놀라서. 성추행 주장이 자해 공갈이란 문 의장 측 반박엔 발끈했습니다. 국회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자해 공갈단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문희상 의장이 손으로 자기가 행위를 한 걸 갖다가 자해 공갈단이라뇨. 아직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임 의원은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엄청난 건 저는 모멸감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법적 대응으로 하고 반드시 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임 의원은 키 작은 올드미스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같은 당 이채익 의원 발언에 대해선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선한 말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정치부의 이남희 차장과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새로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자입법 발의가 됐다 그랬는데 이게 법을 지킨 거다, 어긴 거다, 또 얘기가 완전히 엇갈려요. 네, 저도 지금 이번에 처음 이런 상황을 봤는데요. 먼저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례가 없었던 입법 발의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시스템이요. 네. 이미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실과 사무처 등이 연결되어 있는 업무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망으로 법안을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프린터로 출력한 문서를 가져간다, 이게 관행처럼 됐지만 인편 접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종이 없이 하는 게 처음 적용됐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여야 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의안가 앞에서 그 난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사무처 직원이나 그것도 이 시스템 개발에 있었던 직원이 혹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 보내드렸던 리포트 가운데 연장들 등장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젯밤 이후에 등장한 건데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부적절합니다. 빠루, 못을 뽑을 때나 쓰는 이 쇠지렛대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정확하게 오늘 새벽 2시쯤에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접수 막으려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네. 국회 경위들이 이 문틈에
이 쇠 지렛대를 밀어 넣어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겁니다. 파손된 이 문은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한국당 측은 이제 현장 보존 이렇게 적힌 종이를 붙여 놓았고요. 네. 지금은 잘 가려져서 보이지 네. 않는데 현장 보존이라는 종이를 붙여 놓고 또 저 지금 나옵니다. 교대로 문 앞을 지키면서 이곳을 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새 지렛대 어디서 온 거냐? 여야가 내내 공방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층에서 이 문을 부시기 위해서 민주당인지 아니면 경호관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부시려고 한 그 빠루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경호권을 받은 경호관들은 그것을 열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폭력을 행사한 양 사실을 호도하는 저 뻔뻔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까? 자, 국정을 논해야 될 국회에서 공사장 연장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도대체 이게 왜 국회에 등장한 거죠? 누가 가져온 겁니까? 그게 정말 궁금해서 이 새 지렛대 어디서 났습니까? 국회 사무처와 경호과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 측이 오후 4시 46분에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쇠 지렛대나 장도리는 국회 시설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이다. 점거된 국회 의원가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에 소속된 경위 직원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국회 어른이라면 국회의장일 텐데 문희상 의장 입원한 건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병원도 옮기고 이제 수술까지 한다고요? 일단은 좀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박수현 비서실장, 의장 네. 비서실장이 이 병원을 옮겼다는 소식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했는데요.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네. 밝히면서 의장 입원을 할리우드 쇼라고 한 의심을 섭섭해할 마음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입원했다고 누군가 비판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이번이 현재 혹시 국회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을 반박을 한 건데요. 앞서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도 생을 부정당하는 치욕이다 이렇게 박 비서실장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문 의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았는데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위독하다 이렇게 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독하다? 그러니까 맥박이 많이 네.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한 매체가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혈압이 많이 올라서 지금 수술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수술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다. 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 채널A가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6년 만에 첫 인터뷰입니다. 윤 씨는 자신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관계, 접대 의혹, 그리고 동영상 속 여성 논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그런 만큼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에 나섰을 겁니다. 채널A는 보도를 앞두고 사회적 파장을 다각도에서 검토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윤중천 씨의 인터뷰 내용 또한 앞으로 검찰 수사의 검증 대상이 될 겁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한 윤중천 씨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이 공개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잘못 살아왔던 점에 대해서 많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여기도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 다만 동영상 속 여성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이모 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이모 씨 지금 현재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 여성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울에 유흥주점 쪽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내려왔던 이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이 씨는 자신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그 변호사라고 소개해가지고 처음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의 강남구 거처에서 주로 만났기 때문에 강원도 원주 별장까지 함께 갈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과 김학의와는 그 별장에서 만났던 사실은 없고요. 서울에서 만났던 거는 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은 그동안 동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아니다고 밝혀온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중천 씨는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성접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을 서울의 유흥주점 쪽에 부탁해서 데려왔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윤 씨는 검찰 간부였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를 한 사실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진급 과정에서 뭐 인사하라고 뭐 조금 이렇게 건넨 부분은 있는데.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2007년 김 전 차관 승진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건네라는 답례 차원의 돈이었단 겁니다. 골프와 식사 접대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하고 골프를 치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몇 번 있습니다. 주로 식사하고 술은 그렇게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2008년 이전이고 200만 원이 된 돈 봉투를 포함한 금품 향응 액수도 그리 많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을 줄 만한 뭐 사유도 없고 또 수천만 원씩 뭐 줄 뭐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큰 돈을 뭐 건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근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에서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단 겁니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윤 씨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금품 수수가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과 경찰은 윤중천 씨의 수첩과 명함첩 등에서 각계 고위층 이름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로 불린 명단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중견그룹 회장과 대학 교수, 병원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윤 씨로부터 향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 씨도 정관계 인사들의 별장 출입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별장에 검사라는 사람들도 오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전직 감사원 간부까지 다양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 감사원의 뭐 이름은 밝히긴 뭐하지만 알고 지냈는데 한 15년, 20년 정도. 그러나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뭐 그런 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가끔 모임을 갖는 지인들에게 별장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이제 여름 되면 연락이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뭐 쉬었다 가고 놀고 가고 한 것은 한 것이지 뭐. 윤 씨는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을 건넨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높은 사람하고 연결돼서 어떤 일을 봐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사단은 대과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는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박 씨의 머리 색깔은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경찰에 출석할 때는 검정색에 가까웠지만 또다시 염색을 한 겁니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양성거리를 한 건가요? 마약 구매한 수약 하셨나요? 박 씨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황하나 씨 등과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몸에서 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착잡한 듯 하늘을 바라본 박 씨.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몸은 포승줄로 묶였습니다.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영장심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다. 박 씨는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지 5,600일이 되는 날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한때 박 씨와 연인 사이였던 황하나 씨도 오늘 마약 투약과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가수 승리 일행은 2015년 크리스마스 때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인 투자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파티에 내가 아내와 함께 참석했는데 성매매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거죠.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점을 통째로 빌린 가수 승리.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물론 일본인 투자자 A 회장도 초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했던 승리 측이 파티 직후 A 회장 일행을 5성급 호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A 회장 측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다며 보도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한 건설사 대표로 승리의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투자한 A 회장은 사업보다 승리와의 인간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연예계에서 활동한 아내의 소개로 친분을 쌓게 된 승리는 자랑스러운 동생이자 영원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또 승리에게 접대받은 적이 없다며 항상 가족 전체가 사귀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조만간 A 회장 등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2015년 파티와 관련해 성매매 혐의 등으로 입건한 여성 17명과의 관계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는 윤지호 씨가 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국이 남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지호 씨를 보호하는 데 관여해온 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지호 씨 잘 모르면서 증인 노릇을 한다고 주장을 편 변호사가 맞붙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안민석 의원님은요,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장자연이 아닌 윤지호가 보이게 만든 장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지호 씨의 책 출판 기념회를 주관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부패 권력층의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사라졌고 증인의 증언에 대한 진실 공방이 그 자리를 메꿨다며 관역의 초점을 윤지호가 아닌 장자연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증언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수민 작가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겨냥한 듯 기득권의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박훈 변호사도 적반하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안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윤 씨를 떠받들어 윤지호만 보이게 한 장본인은 안 의원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박 변호사는 경호비용과 공익제보자 후원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윤 씨를 하루빨리 조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호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 씨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4캔에 10,000원, 요즘 수입 맥주 가격인데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죠. 그런데 SNS에 농약 성분이 든 수입 맥주 리스트가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분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맥주 진열대 대부분이 수입 맥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한 데다 묶음으로 사면 국내 맥주만큼 저렴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전수빈 씨는 최근 들어 수입 맥주에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SNS에서 우연히 접한 이른바 농약 성분 맥주 리스트를 본 뒤부터입니다. SNS에 이제 정보를 접해서 친구들한테 그걸 공유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믿을 게 없다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우려는 2달 전 한 미국 소비자 단체가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맥주 14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칭따오가 49.7ppb로 검출량이 가장 높았고 쿠어스, 밀러, 버드와이저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글리포세이트의 농도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보다도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극미량입니다. 소비자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미국 정부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소비자들까지 불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40종의 수입맥주와 와인 1종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조사에 착수해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머니 폴리스라는 제도가 학교마다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 경기도 이천에서 2명의 어머니 폴리스가 큰 불을 막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 화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를 목격한 2사람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머니 폴리스들입니다. 바람이 사실은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불꽃이 커지면서 이게 학교 쪽으로 퍼질까봐. 초등학교 교실까지 단숨에 달려가 소화기를 가져왔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가서 돌봄 교실에 있는 소화기 하나랑 일반 2반에 있는 소화기 2개를 또 가지고 또 엄청 또 달렸습니다.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인근 산불로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 끝까지 진화에 나선 어머니 폴리스 2명의 활약으로 불길은 10분 만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곳 근처에는 학생 1,300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에 갈 시간에 불이 난 거라 하마터면 피해가 커질 뻔했습니다. 여기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서 발화가 된 걸로 굉장히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건초등이 있어가지고 화재 번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 폭력 예방과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불을 막아낸 이미경, 박신영 씨는 4년째 어머니 폴리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우리 동네 명예경찰로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1.333초)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 담긴 영상의 길입니다. 1초 남짓한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식당 출입문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남성. 몸을 휙 돌리더니 여성을 지나쳐 갑니다. 그러자 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돌려 세웁니다. 화면 속 여성을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33초.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영상입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온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아내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새로운 판단 내렸는데 받아보고자 했는데 상기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서 상부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생후 15개월 아이가 30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이 중형을 내리며 한 말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까꿍. 까꿍. 서원이가 위독하다고. 지난해 10월 위탁모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본 딸의 모습을 아빠는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 눈 다 풀려있고 얼굴 다 부어있고 저희 딸이 안에게 그러는데 처음 봤을 때는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서원이의 미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느라 위탁모에게 맡긴 지 보름 만에 서원이는 뇌출혈과 영양실조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해지는 볼 때가 제일 불안했죠. 항상 안 좋다만 들어보니까. 이번 3주 만에 숨을 거둔 서원이를 때리고 굶긴 사람은 30대 위탁모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위탁모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10년인 양형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재판부는 일하는 엄마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탁모가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국한 직후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원비어를 미국에 송환할 테니 미국 정부는 200만 달러를 내라고 북한이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널A가 백악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2017년 원비어 석방을 위해 방북한 조셉윤 특별대표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우리 돈 약 23억 원짜리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을 거쳐 이 사실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청구서의 합의 서명을 허락했고 그 결과 미국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의 그 어떤 인지 석방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I got the hostages back for nothing. Obama paid 1.8 billion for, I got it back for nothing. 하지만 북한의 사실상 몸값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북한의 청구비를 미국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북한이 언제든 돈을 달라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백악관은 채널A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인질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 지불은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 최종 지불 여부를 떠나 물밑에선 북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시설 일정을 상당 부분 취소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도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대전 전몰용사 추모시설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연해주 자치장관과의 점심을 마지막 일정으로 김 위원장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예정된 현지 시찰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최소한의 행사만 소화했습니다. 당초 오늘 밤 늦게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푸틴이 없는
좁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오래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42시간 체류에서 러시아를 우군으로 확보한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게 공을 넘긴 건데 앞서 미국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made his position very clear to Chairman Kim, and the ball is now in Chairman Kim's court.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미국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 오자 그곳의 북한 주민들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은 올 연말로 끝나는 체류 비자가 연장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식당 3곳이 있습니다. 외화벌이 노동자로 나와 있는 이들은 김 위원장 방문에 들뜬 모습입니다.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관심사는 체류 연장 여부입니다. 세서식들에서 그렇게 안 나올 거고 우리는 아직 그런 결론을 받은 건 없고 그러니까 되면 좋은 거고 다 그런 겁니다. 러시아의 외화벌이 북한 근로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10,000명 넘는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있는데 대북 제재로 올 연말이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цы работают у нас хорошо. Никаких проблем местная власть не фиксирует с ними. Это трудолюбивые очень люди, законопослушные,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е. 러시아 언론들은 북한 노동자에게 유엔이 금지한 근로비자 대신 관광이나 다른 목적으로 단기 비자를 연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강력한 다주택 규제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데 지난 1월 새롭게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 7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팔라고 한 시한을 넘긴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여전히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청와대 참모 7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곳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해 이동이 쉽고 주변 편의시설이 많아 작은 평수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공시지가 기준 4억 6,1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거래가는 훨씬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요. 2018년 12월에 9억에 거래가 됐어요. 노 실장은 청주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현옥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은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여비서관 장녀의 용산구 연립주택 등입니다. 김혜경 해외 언론 비서관도 서울 합정동과 순화동, 경기도 일산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계절이 역주행한 건 봄을 시샘에서일까요? 오늘 강원 산지에는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원 향로봉에는 20cm 가까운 눈이 내리며 4월에는 낯선 철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주말 따뜻한 봄 기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주말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고 바람도 강하면서 쌀쌀하고요.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에도 강풍이 불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틀간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탓에 해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로 오갈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6도, 철원은 1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싸늘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 나와 있고요.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의 온화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이 온다. 1년 전 우리는 이 한마디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것이 지레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김정은이 내가 결심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사되지는 않을 거란 걸 말이죠. 내일로 4.17 판문점 선언이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한 기념 행사는 우리만의 잔치로 열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